구보는 좀 약간 풋내기다. 네, 볼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욱입니다. 네, 김정용입니다. 네. 라리가 3라운드 지난 주말 경기가 있었는데요. 발렌시아와 마요르카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발렌시아가 2대0으로 시즌 첫 승을 거뒀는데 사실 발렌시아 이긴 것도 이긴 거지만 우리 이강인 선수가 첫 출전했다는 게 우리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뛰지 못했어요. 후반 38분에 들어가더라고요. 네, 한 10분 조금 더, 네. 10분 남짓 이 정도 뛰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후반 추가 시간 있으니까. 네. 구보 다케오시 선수가 조금 더 일찍 투입돼서 이미 뛰고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맞대결 성사가 됐죠. 한일 유망주들이죠. 이강인도 이강인이지만 구보도 대단한 이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고 일본에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선수인데 얼마 전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1군 출전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마요르카로 임대 이적을 해서 뛰고 있는데요. 이 두 선수 비교 타임을 오늘 가질 텐데 먼저 비교. 모든 축구 얘기의 재미는 비교 아니겠습니까? 네. 누가 더 낫냐? 손흥민이냐? 성민 비교할 선수는 없네요, 일본에. 네. 자, 이날 발렌시아에서 이제 가메이로 대신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강인 선수. 역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 자리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네.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가 현재 4-4-2 포메이션에선 제일 잘할 수 있는 자리가 네. 맞고, 근데 처음에 오른쪽 미드필더인 페란 토레스가 교체 아웃될 때, 네. 그 자리에 이강인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게데스를 이동시키고 체리셰프를 투입하면서 네. 이강인은 좀 뒷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나중에 공격수인 가메르를 빼고 네. 이제 공격수 자리로 미드필더 한 명 올리고 이강인을 다시 투입하면서 4-4-2 포메이션을 유지한 채 이강인을 투입한 거죠. 네.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에 계속 기용이 못 되고 있는 상황에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경기에서는 아마 기회를 줬다는 것은 좀 우리에게 좀 긍정적인 신호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네, 말 그대로 기회를 줬다. 네. 좀 배려를 받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2대0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가메르를 빼고 다른 수비적인 선수를 넣어도 이상하지가 않은 상황인데 2대0이 아주 안전한 스코어는 아니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이강인이 최소한 유리한 국면을 해치지 않고 네. 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음을 주고 20분이라도 이제 기회를 네. 준 거죠. 짧게 뛰었는데 인상적인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한 딱 2개 정도 지금 움짤로 많이 돌더라고요. 네. 네,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제 이미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네. 네. 구글에도 나오고요. 네. 이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장면은 이제 투입 직후에 네. 이강인 선수가 이제 마요르카의 공격 전개를 예측을 하고 자기가 인터셉트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직접 몰고 들어가다가 두 명 사이에서 특유의 탈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전방에 있는 공격수 고메스 선수에게 스루패스를 찌르죠. 네. 이 스루패스가 오프사이드에 걸려서 무산되긴 했지만 상당히 멋진 장면이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후방에서 빌드업을 아예 후변 미드필더 자리로 내려가서 빌드업을 하다가 단번에 최전방까지 최전방까지 단번에 찌른다고 보통 롱패스를 띄워서 하잖아요. 네네네. 이강인 선수가 땅에 깔리는 패스를 미사일처럼 아주 빠르게 줬는데 그렇죠. 예. 이게 전방에 아마 체리셰프였을 거예요. 네. 전방까지 연결이 되죠. 세계 최고의 리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도 그런 수시로 탈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비를 벗겨내는 장면들을 보여줄 때마다 정말 경탄이 절로 나고요. 예,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구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뛰긴 했습니다만 이날 이강인 선수가 임팩트 있는 장면들을 좀 보여준 것에 비해서는 조금 잠잠한. 하지만 구보에게는 그래도 인상적인 의미 있는 그런 경기였어요. 라리가 데뷔전이었기 그럼요. 때문에. 네. 레알 마드리드 입단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일단 난이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기회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본인 스스로 굉장히 좀 개척자인 것 같아요. FC 도쿄 있을 때도 1군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요코하마 마리노스 임대를 본인이 요청을 해서 갔었고 지금도 J리그에서 활약이 좋은데 본인이 정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가지고 이적을 성사를 시켰으니까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선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강인 선수와 구보에 대한 비교를 하기에 앞서서 이강인 선수의 올 시즌 전망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가 챔피언스리그 조추첨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이강인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좀 많아 보이지는 않지 않나요? 출전 가능성이? 이번 경기처럼 좀 후반전 위주로 교체 투입되는 경기가 좀 많아질 것 같고 사실은 발렌시아가 지난 시즌처럼 이제 일찍 유로파리그로 가는 게 아니고 챔피언스리그에 쭉 출전한다는 게 사실은 이강인 같은 선수한테는 좀 불리하죠. 유로파리그는 아주 전력차가 많이 나는 상대를 만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강인 같은 유망주들을 많이 쓸 수 있지만 챔피언스리그는 처음부터 전력으로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렇게 한번 뛰어봐. 이번 경기 쉬워. 이런 경기가 아예 이제 코파델레이 빼고는 안 나오는 상황이죠. 지난 시즌에 1군에서 이강인 선수가 10경기를 뛰었습니다. 리그 2경기, 또 코파 6경기, 코파델레이 그리고 유로파리그 2경기 이렇게 뛰었는데요.
뭐 그 사이에 20세 월드컵에서 MVP가 되기도 했고, 워낙 또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들이 이제 경쟁력 있는 대회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대표팀에도 지금 계속 발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소속팀에서 좀 더 많은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짧은 기회나마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발걸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선수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선수 일단 2001년생으로 나이가 같습니다. 18이죠. 네. 뭐 2001년생 굉장히 어리죠. 사실 뭐 두 선수 모두 라리가 1군에서 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박수를 받아야 될 만한 그런 선수들인데요. 신장이 173으로 같고요. 포지션도 뭐 대체로 상대적으로 구보가 좀 더 측면에서 많이 좀 어울리는 선수란 분석이 있긴 합니다만 공격형 미드필더라는 점에서는 좀 닮은 분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선 공격자원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두 선수 모두 이제 왼발을 쓰고 있고요. 이강인 선수가 발렌시아 유스 출신으로 계속 발렌시아에서 성장을 해온 것과 달리 이 구보 선수는 바르셀로나 이제 이승우 선수의 2년 후배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외국인 선수 출전 제한이 걸리면서 이승우, 백승호 선수는 나이가 좀 되게 좀 애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거기 남아서 계속 훈련을 했고 구보는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FC 도쿄에 입단을 하면서 FC 도쿄 소속으로 J3, 그러니까 FC 도쿄 23세 팀이 3부 리그에 이제 뛰는데 거기 출전을 하면서 만 15살, 그러니까 15세 10개월 11일 15세 10개월 11일. 네, 네. 역대 최연 출전 네. 기록을 세우면서 무럭무럭 성장을 했고요. 이제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A 대표팀도 데뷔전을 이미 치렀고 이강인 선수는 아직 A매치 데뷔전을 못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키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번 최근에 일본이 참가한 코파 아메리카 네, 초청팀 자격으로 나갔을 때 이 선수라든가 수비수 도미아스라든가 네, 그렇죠. 이런 유럽에 좀 보여주고 싶은 선수들을 젊은 선수들을 전략적으로 좀 많이 썼습니다. 네. 뭐 그런 과정에서 데뷔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뭐 UEC 월드컵 때 한일전 있었잖아요. 네. 일본 기자들이랑 얘기를 할 때 일본 기자들이 야 한국에 이강인이 있잖아, 네. 잘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일본인 특유의 네. 겉으로는 이제 손대마 닷대마에 겉으로는 좋은 말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도 잘한다는 걸 좀 숨기는 네. 그런 이제 약간 이중적인 표현으로 하지만 우리는 네. 후보가 오지 않았어. 네. 그래서 니네는 스타가 있고 우리는 전반적으로 조직력이 좋은 팀인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깔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후보가 안 와서 이제 스타가 없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뭐 그럴 만한 재능인 건 사실입니다. 뭐 저희가 뭐 너무 국보왕에 힘취해 이강인 선수가 무조건 낫다고 우길 생각은 없고요. 구보 선수도 충분히 자국리그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고 어떤 계획을 통해 성장을 하고 있는 선수. 그리고 내년에 이제 지금 일본 스포츠계는 도쿄올림픽이 굉장히 좀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네. 이 팀을 굉장히 오랜 시간들을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령대 선수들을 코파 아메리카에 내보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A매치 이제 경험을 쌓고 있는 구보 다케후사 선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200만 유로 뭐 이적료를 주고 레알 마드리드에서 데리고 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난이유 등록 때문에 이제 후베닐로 등록을 했고요. 후베닐에 등록을 한 게 약간 편법이라고 하더라고요. 후베닐에 등록을 하면 네. 그 이유 선수가 아니라 하더라도 1군 경기에 9경기까지는 한 시즌에 출전을 시킬 수가 있대요. 뭐 지난 시즌에 비니시우스를 그렇게 썼다고 하는데 그렇게 일단 그 영입을 했는데 어쨌든 레알에서는 생존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프리시즌 출전하면서 기대를 많이 모았습니다만 좀 약간 전력이 약한 마요르카로 임대가 돼서 이번에 데뷔전을 치른 상황입니다. 뭐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라리가에서는 훨씬 이강인이 선배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보다는 좀 검증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선수가 아닌가. 그렇죠.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다. 네. 네가 몇 티어다. 뭐 이런 얘기에서 계속 이제 평가를 받아온 선수고, 그렇죠. 구보는 이제 한동안 유럽을 떠났다가 네. 다시 진출해서 처음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는 선수니까 입장이 좀 다르죠. 네, 일단 라리가에서의 경험이나 또 U20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기억들에 근거해서 저는 이강인 선수가 올 시즌에 조금만 더 기회를 잡아간다면은 충분히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는 네.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다 대고 제가 아닙니다. 이강인 망할 겁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네, 네. 당연히 그렇게 봐주죠. 저도. 네, 네. 네, 그렇죠. 특히나 이제 오늘 새벽 경기에서 이제 이강인이 잘하는 걸 보고 났기 때문에 네. 우리 다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건 공통된 분석이지 않을까. 이강인 선수에게는 체력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을 본인이 해결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감독이 시키는 대로 네. 그 굉장히 수비 부담이 많은 자리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술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제 시킨 대로만 뛰는 그런 버릇이 좀 안 들어 있고 네. 공격형 미드필더고 자기가 공을 쥐고 이제 직접 플레이를 좀 주도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제 발렌시아 사사이처럼 네. 모든 선수가 11명이 전부 다 부품으로서만 움직여야 되는 팀에서는 사실 좀 트레이닝이 필요하죠. 이번 마요르카전에서 그런 거에 맞추려는 모습을 훨씬 많이 보여줬다. 네. 이를테면 우리 아까 명장면에 될 수 있는 그 움짤 장면 두 개 얘기했잖아요. 네. 그 움짤이 사실은 그 패스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패스 직후에 맞아요. 이강인이 전력 질주를 해서 그 공을 가진 선수에게 접근을 해서 다시 받으러 갑니다. 네.
끝까지 이 팀플레이에 복무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사실은 네. 이강인이 기존에 이렇게 많이 보여주지 않았던 건데 그렇죠. 이번에 그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프 더 볼 움직임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좀 저도 인상적인데, 그러니까 구보를 이제 FC 도쿄 감독이 출전 기회를 많이 안 주고 있을 때, 구보는 다른 팀에 임대를 가려고 이럴 때 했던 얘기가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훈련을 통해서 끌어올린 다음에 1군으로 데뷔시킬 생각이었다. 그런데 선수가 당장 뛰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보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마요르카 경기 때도 많은 경기를 뛰지 않았고, 사실 볼 터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수비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투박한 충돌이 좀 파울이 있었고요. 또 볼을 뺏긴 상황 이후의 어떤 움직임, 또 본인이 공을 갖지 않고 있을 때 좀 전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움직임의 폭이, 물론 짧은 경기였기 때문에 뛴 시간이 그걸로 좀 속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유럽 리그에 좀 더 적응을 할 필요가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현재 스코어로는 저는 비교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네. 뭐 비교할 수 없죠. 네. 리그 한 서너 경기 정도는 좀 더 뛰어야 이강인 선수가 그때는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아, 그럼요. 네. 뭐 기껏해야 10분, 20분 뛰었는데 네. 앞으로 충분히 뭐 구보가 많이 올라갈 수 있죠. 네.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 보여준 것, 그리고 특히나 새벽에 보여준 것으로는 네. 이강인이 훨씬 짧은 시간에도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선수였다. 네. 자,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모았었고, 또 두 선수의 어떤 기본 정보에 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짧게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진기록적인 기록만 있고, 어떤 경기력을 꽤 기반한 어떤 꾸준히 쌓인 기록이 아직 없는 선수예요. J리그에서조차.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좀 약간 풋내기다. 아, 그럼요. 이강인에 비하면 좀 더 나중에 더 많은 얘기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런 선수들이 성장을 해줘야 우리 선수들도 알게 모르게 일본 선수 의식하거든요. 아, 예. 네,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좀 더 한국 축구를 살릴 수 있는 라이벌이 그런 되어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넘어서진 말고 적당히 라이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